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기차 모델 G80 전동화 모델을 살펴보려고 하남 스타필드 야외 주차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살펴보시죠. 제가 원래 행사 같은 거 잘 못 다니는데 올해 총 5번의 행사를 다녔고 그중 4번이 전기차 발표였습니다. 무섭네요. G80 전동화 모델, 이름은 그냥 일렉트리파이드 G80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이나 EV6처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적용된 차량은 아닙니다. G80 전동화 모델은 디자인적으로는 원래 그 기본형 G80과 외형이나 실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냉각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그릴은 막혀 있고요. 기존 G80에 비해서는 조금 덜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도 사진보다는 실제로 보니까 낫긴 낫네요. 이 앞쪽에 충전구가 있고요. 쿼드램프의 두 줄이 이 충전구 안쪽까지 이어지는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충전하려면 이 전면 주차를 해야만 하는 점은 좀 아쉽네요. G80 EV 모델은 VTL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kW의 소비 전력을 제공해서 어디서든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실내 VTL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트렁크는 배터리랑 전기 모터 때문에 LPG 차량처럼 공간이 조금 희생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G80의 완성도 자체만 굳이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가솔린 모델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GLA랑 EQA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전기차 모델이 노멀 G80을 대체할 수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충전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다면 충분히 구매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가격이 좀 비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좋긴 좋은데 주유소 가는 것도 솔직히 좀 귀찮아서 아직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G80 전동화 모델의 가격은 8,280만원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50%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차값이 9천만원이 넘어가면 보조금을 못 받죠.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G80 2.5 터보 모델 사륜구동 옵션을 넣고 휠 같은 거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랬을 때 차량 가격이 한 6천만원대니까 한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이름도 한번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핑크색은 일반 냉각수고 왼쪽에 있는 파란색 냉각수는 저전도 냉각수, 배터리 식히기 위한 저전도 냉각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이 G80 전동화 모델은 차체 강성을 약 17% 정도 향상시켰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이 뼈대 구조라든가 이런 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멤버가 지금 정확하게 카메라로 보여지진 않는데 EGMP 플랫폼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이런 사이드 멤버 두께도 50% 이상 증대를 시키는 등 충격이 발생했을 때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차체 강성을 늘릴 수는 없었겠고 추정되는 바로는 이제 용접점 같은 거를 좀 강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차체 용접점을 좀 강화했고 서브프레임이나 이런 보강바 이런 것들을 좀 더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방에서 발생하는 충격들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배터리가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배터리가 손상되게 되면 화재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차체 강성 같은 것도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휠은 19인치 전기차 전용 휠이 적용됐고 터빈 형상의 휠인데 완전히 꽉 막혀 있진 않고 개구율이 약 50% 정도는 돼 보이네요. 터빈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전기차에 어울리는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브레이크는 4피스톤 모노블럭 브레이크가 적용이 됐고요. 디스크 크기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 360에 34T 정도로 연용량이 넉넉한 디스크가 적용됐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앞쪽에 프렁크가 없고 이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 조금 희생됐고 뒷좌석이 조금 불편해졌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2열 좌석은 배터리 때문에 바닥이 높아지게 되면서 시트 포지션이 조금 어정쩡해졌죠. 성인 남성이 앉아있으면 허벅지 지지가 잘 되지 않고 쪼그려 앉아있는 듯한 그런 자세가 취해지는데, 이런 G80과 같은 럭셔리 세단에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어야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EQA도 비슷했죠. 저번에 리뷰했던 EQA도 이 바닥 높이가 올라오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실내 인테리어는 여전히 고급스럽고 노멀 G80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G80 전동화 모델을 타고 가평 마이다스 호텔 리조트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실내 인테리어는 노멀 G80하고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움 자체는 비슷한 것 같고요. 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서 에너지 흐름도를 볼 수 있다는 거, 뭐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현대기아차는 유독 이 전기차 모델들의 이 재활용 소재들 활용한다고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G80과 같은 럭셔리 세단들은 일반 그냥 노멀 버전의 G80의 내장재랑 똑같은 걸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소재를 잘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G80 전동화 모델은 사륜구동 모델만 출시가 됐습니다. 앞쪽에 전륜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기 때문에 뒤쪽에 바닥, 2열 좌석 바닥에 보면 이제 센터 터널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닥이 올라와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것처럼 보여지는 건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노멀 G80에 비해서 센터 터널은 살짝 덜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전륜 모터랑 후륜 모터의 출력이 동일하게 세팅이 됐는데, 보통 전기차들은 후륜 모터를 출력을 더 높게 세팅을 하죠. 근데 이 G80 전동화 모델은 전후륜 모터의 출력을 동일하게 136kW로 세팅을 했고요. 마력으로 환산하면 약 180마력 정도 되고, 합산 출력 한 360마력, 370마력 뭐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인 만큼 이 초반 가속력이 좀 좋아요. 좋은데 뭐 엔진 소음이 없고 변속기가 뭐 변속해주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뭐 다이나믹한 그런 감성까지 느끼기가 어려운데, 초반 가속력 자체는 좋습니다. 300마력 중후반대 차량이지만 체감 가속력은 내연기관 자동차로 했을 때 400마력 한 초중반대 뭐 그 정도까지도 초반 가속력은 느껴지고요. 대신 박진감 넘치는 그런 가속력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배터리 용량은 87.2kWh 배터리가 적용이 됐고요. 아이오닉5 롱레인지 모델이 72.6kWh니까 한 15kWh 정도 용량이 더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 무게도 많이 나가고 사륜구동 옵션이 들어가기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뭐 그 배터리 용량에 비례해서 올라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크고 무거운 차량들은 연비가 떨어지는 게 맞죠. 내연기관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아이오닉이나 EV6처럼 후륜에 230마력짜리 모터를 세팅을 해 놓고 그냥 후륜구동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무게도 약 100kg 정도 감량할 수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도 약 30-40km 정도 더 주행할 수 있게 될 텐데, 이런 G80과 같은 럭셔리 세단들은 풍족함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 놓고 대신 풍족함을 좀 주겠다,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의 이점까지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전비는 4.3km인데 다른 테슬라나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전비가 좀 떨어지죠. 충전은 350kW급 급속 충전기를 이용했을 때 22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된다고 하고요. 아이오닉5에 비해서 한 3-4분 정도 결국 더 오래 걸린다는 건데, 배터리 용량이 더 많기 때문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VTL도 되고 이 800V 멀티 충전 시스템도 지원이 되는 걸 보니까 EGMP 플랫폼에 적용된 ICCU 인테그레이티드 차징 컨트롤 유닛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냉방을 틀면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짧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18.5도로 틀어놓고 있고요. 그냥 오토로 틀어놓고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274km입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냉방을 끄겠습니다. 336km로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냉방을 틀어볼게요. 그러니까 274km로 확 줄죠. 주행 가는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이오닉 때도 한 냉방을 틀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까지 날씨가 덥진 않은 상태였는데 냉방 틀었을 때 한 10km, 20km 뭐 이렇게 줄어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하네요. 이게 배터리 쿨링 때문에 더 전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기상 날씨 조건이 좋지 않아서 더 안 나오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원래 내연기관 자동차도 냉방을 틀게 되면 그 출력 손실로 인해서 연비가 좀 떨어지는 게 맞는데, 이 정도까지 드라마틱하게 막 줄어들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에너지를 다른 데 쓰면 원래 써야 될 때 못 쓰게 되는 거는 맞는 거긴 한데, 이게 우리들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래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스펜션은 기본적으로 이 노멀 G80하고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전륜에는 WC1 기반의 듀얼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 후륜에는 5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건 이제 전륜 쪽에 적용된 서스펜션은 로어암이 두 개의 링크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 링크 자체의 곡률이나 너클에 꽂혀 있는 그 각도나 위상차가 거의 BMW 차량들과 유사한 형태로 짜여져 있습니다. BMW를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서스펜션 세팅할 때 BMW를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이 서스펜션 질감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G80 리뷰를 작년에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노멀 G80에 비해서 단단해요. 서스펜션이 되게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타자마자 느껴졌었고요. 코너 한번 돌아볼게요. 확실히 롤도 적어졌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다면 이 서스펜션이 더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저중심화 설계 때문에 롤이 덜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고 서스펜션이 조금 더 하드하게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노멀 G80 탔을 때는 이 급가속할 때 피칭도 되게, 이게 스쿼트 현상이라 그러죠. 뒤로 많이 제껴지고 로드 다이브도 많이 발생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가속력이 되게 좋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피칭도 덜하고 코너 돌 때 좀 세게 돌려도 롤도 좀 적습니다. 방금 톨게이트 지나면서 노면 요철 구간을 좀 지났는데 그렇게 충격들이 거슬리는 정도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어제 K9 딥다이브 시승기를 마치고 오늘 K9을 타고 왔거든요. 이 행사장으로. K9보다도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K9도 예전 G80에 비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이 됐다고 제가 딥다이브 촬영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K9보다도 지금 이 G80 전동화 모델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에는 오히려 이런 차가 더 잘 맞아요, 전기차 모델이. 그리고 이 G80 전동화 모델은 EGMP에 적용되어 있는 IDA, 그러니까 통합형 드라이브 엑셀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적용이 안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통합형 드라이브 엑셀이 뭐냐면 이 드라이브 샤프트하고 휠 베어링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의 부품인데, 이 통합형 드라이브 엑셀이 들어가면 좋은 게 뭐냐면 강성도 약 50% 정도 늘릴 수 있고, 무게도 10% 정도, 구동계통의 무게도 10% 정도 줄일 수 있고, 불량률도 줄일 수 있고, 조향성도 좋아지는데, 뭐 일반적인 노멀한 주행 상황에서는 그렇게 와닿진 않을 수 있겠고요. 대신 좀 과격하게 주행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무조건 좋은 부품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적용되지 않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가 질량 같은 거 뭐 줄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는데, 확실히 현가 질량이 줄어들면 이 주행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00~400만 원씩 주고 막 경량을 대당 2kg, 3kg 줄이려고 300~400씩 주고 튜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동계통에서 10% 정도 경량화를 이룬 거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품들은 무조건 들어가면 좋은 부품들이죠. 근데 EGMP 플랫폼에 이 IDA 기술이 들어가고, 이번에 아반떼 N 티저를 보니까 IDA가 들어간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티저 영상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량들에는 적용이 됐는데, 이 G80 전동화 모델은 기존 G80
그 뼈대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적용이 되진 않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와, 코너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진도 되게 많이 남아있고 스키드음이 아예 안 들리네. 밸런스, 전후 밸런스가 좋아서 뭐 차 허둥대는 것도 없고요. 지금 완전히 언더스티어를 유발할 정도로 세게 돌지는 않았는데 주변에 차가 없어서 잠깐 세게 돌아봤거든요. 근데 마진도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안정적이네요. 인상적이다.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전기차, 이 G80 전기차 모델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음료가 나왔습니다. 이 컵의 가격 무려 7,000원입니다. 너무 비싸. 그리고 솔라루프도 이 차량은 140만원 옵션으로 솔라루프를 적용할 수 있고요. 썬루프는 아예 옵션도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라루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굳이 오늘 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솔라루프라든가 EGMP 플랫폼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리뷰했던 아이오닉 5 딥다이브 영상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이라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파형 있잖아요. 이 로드 노이즈 같은 것들 일정하게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서 뭐 100km에서 110km 정속 주행할 때 윙 하면서 들려오는 고주파음 같은 거, 그런 것들에 이제 파형을 오잖아요, 소음이. 근데 스피커에서 반대 파형을 보내서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이 상쇄 간섭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음을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아이오닉이나 EV6 같은 차량들은 이런 게 적용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 G80 전동화 모델은 그런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도 더 적극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G80 전동화 모델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고요. 서스펜션 같은 것도 마음에 들고, 뭐 출력도 마음에 들고, 인테리어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특별히 불평할 만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 오늘 시승기로 뭐 이렇게 발견할 만한 그런 불평 사항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시승차가 제대로 나오게 되면 단점이라든가 장점들을 다 파악해서 정리해갖고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른 딥다이브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